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결혼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4명의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들죠? 네, 이게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네 번째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또 다른 시아버지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지금은 정신을 차리시고 열심히 사시고 계시지만 한때는 저희 부부의 근심이었던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남편이 자신의 집과는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고 말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대화도 많고 따뜻한 느낌이라면 자신의 집은 부모님 자체가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용조용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남편에게 미리 들었던 터라 저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온다며 음식을 준비했다며 주방으로 식구들을 부르셨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필요한 말만 오고 갈 뿐 가족끼리 대화가 별로 없어서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말씀을 하셨지만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여자는 손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다시 처녀때로 돌아가면 결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와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한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려 하냐며 내 딸이라면 결혼은 절대로 말리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빴고 그 일로 남편은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지쳐서 그런 거라며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며 기분을 풀라고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안 좋았다고 해서 아들의 결혼까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돈이 묶이는 바람에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신혼을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이 아니라 어색하고 낯선데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용조용하고 어둡다 보니 저는 더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다행히 결혼을 하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 보니 숨통이 튀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적응이 되어가고 있을 즈음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네 아버지랑 이혼하기로 했어. 네? 놀랐니? 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듣고 있는 남편은 저와 다르게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끝내 이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떨어져도 되지 않겠니? 이혼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달라질 건 없어. 네 아버지가 나가기로 하셨어. 어차피 주말에만 들어오지 않니? 회사 근처에 방을 얻기로 했어. 시부모님은 벌써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었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혼을 잠시 미루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의 이혼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결혼을 하는 동안 두 분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에게 미리 말은 해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이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 주말, 남편이 시아버지의 짐을 챙겨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났어요. 시아버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하신 후 매번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고 사시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저희에게 매달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이시지만 결혼 후 한 번도 직장으로 다녀본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가 주는 용돈으로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용돈이 부족하면 또 달라고 말을 했고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며 처음부터 용돈을 줄 때 더 많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는 거저 돈이 생기는 줄 아시는 모양인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쳐서 퇴근을 하는 아들 부부는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건지 오로지 자신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는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머니가 한 말씀 안 하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지금 받고 계신 용돈으로 부족하다고 더 달래.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님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 돈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 뭐? 중간중간 나가나 한 번에 나가나 그 돈이 그 돈인데 마음 편안하게 용돈 드릴 때 넉넉하게 드리는 게 낫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주위에 어머님 연세도 아직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신 분이야. 이제 본인 인생 좀 즐겨보겠다고 하시는데 좀 해드리면 안 돼? 지금까지 용돈을 몇 번을 드렸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말하는 거 웃긴다. 누가 들으면 나만 못된 며느리네. 저러다가 마시겠지. 그때까지만 해드리자. 됐어. 저는 남편이 저렇게 효자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친정에서는 제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려 해도 애 없을 때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며 귀엽고 본인들이 내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달라고 하시니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말을 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봉투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넣어드렸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왜 이렇게 그릇이 작냐며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며 더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저희 형편에 이것도 많이 드리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말라면서 저더러 주고도 욕먹는 스타일이라며 봉투를 던지시고는 밥도 드시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조금 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자 이러쿵저러쿵 하소연을 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주는 봉투를 웃으면서 건네봤더니 주방으로 나와 식사를 했어요. 아마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며 따져 물었고 남편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며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더니 오늘은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최근에 시어머니 용돈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출근하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 시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니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자고 말을 했고 남편 역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거냐며 좋아했어요. 퇴근을 하고 만난 저희는 무엇을 먹으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스트레스도 풀 겸 매운 것을 먹기로 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즐겨 먹었던 국물 닭발집에 도착한 저희는 땀을 삐질삐질 헥헥거려가며 닭발을 발라 먹었어요. 너무 매워서 중간중간 주먹밥도 먹어가면서요. 먹을 때에는 너무 매워서 입이 얼얼했지만 다 먹고 나니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서로 장난을 치며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속이 있어 늦게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이재원이? 어머니, 오늘 늦게 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약속이 취소됐어. 너희는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는 거니? 저희 둘밖에 없어서 밖에서 저녁 먹고 오느라고요. 시애미는 굶어 죽들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냐? 아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도 집에 밥은 있어야지. 이거는 원 밥솥에 밥은 하나도 없고 냉장고에는 텅텅 비어있고.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머니, 아직 저녁 못 드셨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얼른 차려라. 네. 저는 후다닥 주방으로 가서 새로 밥을 했어요. 분명 저녁을 먹고 오신다고 해서 안 해놓은 것인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 저를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헛기침을 하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은 이번만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웃으면서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집으로 손님을 한 분 초대하셨어요. 시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그분을 시어머니는 결혼을 할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줬고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이혼을 하신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리고 오시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차마 그분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고 그분이 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가? 지금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뇨. 지금 어머니가 이팔 청춘인 줄 아세요? 지금 결혼해서 저 남자 병수반 할 일이 있어요? 왜 늙어서까지 고생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친구처럼 말벗이나 하고 지나세요.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버지랑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시냐고요? 저 사람은 무뚝뚝한 네 아버지랑 달라.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위해준다고? 결혼 말고 친구처럼 지내셔도 되잖아요. 내 남은 여생을 저 남자와 같이 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너네가 나 평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내 결혼에 반대하지 마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말이 다 끝났어. 서로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하니 결혼은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하는 걸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다 결정해놓고 저희한테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식들 결혼식 나까지 받아야겠니? 저희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땅 부자였고 그 집 자녀들은 부모가 죽고 나면 서로 재산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남자가 죽고 나면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될 줄 알았었는데 뜬금없이 웬 여자 하나가 나타나 그 재산 싸움에 들어오자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집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도 안 되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행패를 부렸어요.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 다 늙은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살겠다고 그러냐며 시어머니를 꽃뱀 취급을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되도 안 한 소리 짓거릴 거라면 돌아가라고 그 사람들을 밀쳐냈어요. 그 사람들도 밀리지 않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남편은 안 되겠는지 욕실로 가서는 물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그 사람들에게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 남자의 자식들이 다녀간 후 아무런 말도 없이 모두 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화가 난 남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며 당신 자식들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냐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 남편을 시어머니는 말렸고 그 남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약속을 했어요. 그 남자의 말대로 그 이후로 그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로는 그 남자가 자식들에게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자식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집 자식들도 결혼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끝내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왕 결혼하시는 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라며 기도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울면서 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항상 그 집 자식들에게 받은 서름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럴 줄 모르고 결혼을 한 거냐며 짜증을 내던 남편도 잦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가 나서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사과를 하고 데리러 오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적지도 않은 나이에 그냥 혼자 사시지. 굳이 남의 자식에게 저런 구박을 당하고도 같이 사주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에 오셨다가 가신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짐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끝까지 잘 살아보려 했으나 그 집 자식들의 계속되는 구박에 어쩔 수 없었다며 끝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난 남편은 그 남자의 집으로 쫓아갔고 다시는 어머니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왔다며 화를 억누르며 물을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는 방으로 가서 누우셨어요. 시아버지와의 이혼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자리에 누우셨고 지인분들이 수시로 와서는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에 있으면서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날도 퇴근을 하는 대로 바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자리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안 보이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 역시 깜짝 놀라 바로 집으로 왔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동네에 시어머니가 가볼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 곳에도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희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고 때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너네 벌써 퇴근했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며칠 동안 누워있었더니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야. 목욕탕에 가서 뜨뜻한 물에 좀 있다가 왔지?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가셔야죠.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왜? 내가 죽기라도 했을까봐?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나 그런 걸로 안 죽으니까. 아휴, 뜨뜻한 곳에 오래 있었더니 힘이 빠져서 그런 건지 허기가 금방 지네. 어서 저녁이나 차려서 먹자꾸나. 시어머니는 가지고 가신 목욕 바구니를 입구에 내려놓고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하하거리면서 보셨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이 부러지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금세 기운을 차리셨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전처럼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시고 쇼핑도 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뒤 쇼핑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양손에 종이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뭘 그렇게 많이 사셨냐며 물어봤고 시어머니는 어린아이 마냥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종이 가방에서 꺼내서는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알록달록한 등산복, 등산화, 등산모자까지 등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사오셨어요. 저는 어디 등산 갈 일 있냐고 물어봤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산악회에 가입했다며 이제부터 산을 타러 다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옷과 신발을 사셨고 나갈 때마다 외모에 신경을 쓰셨어요. 시어머니는 산에 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자신을 꾸미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계셨고 정기 모임이 아닌 날에도 그 사람들과 종종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에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한 식당으로 불렀고 저희는 그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시어머니가 웬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오라고 손짓을 했고 영문도 모른 채 저희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그분은 시어머니와 같은 산악회에 계시고 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산악회 회원들은 산에 타고 내려오면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주고 있었어요. 이 식당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종종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저희에게 인사를 나누고는 다른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저희가 음식을 다 먹었을 때쯤 다시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냐고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며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그대로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네? 우리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됐어. 그럼 그 말을 하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맞아. 너네도 보다시피 식당이 너무 바빠서 짬을 낼 수가 있어야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결혼을 하고 싶냐며, 그때도 누구 하나 반기지도 않은 결혼 억지로 해서는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이혼당하지 않았냐며,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어서 그러냐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번에는 그전 남자와 전혀 다르다며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며 한 번이면 족하다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그 남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으로 대치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 남자의 자녀들의 반대가 심했고, 저희 예상대로 몇 달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또다시 그 남자의 자녀들과의 트러블로 이혼을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앞전에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상한 이만큼 평소대로 행동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극히 정상이셨어요. 3년이란 기간 동안 3번의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한 것은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만난 그 남자와 이혼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자식들로부터 꽃뱀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던 것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부러 재산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집 자식들을 이용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구박을 받고 이혼을 당하는 거라며 위자료는 당연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기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결혼을 하겠다며 4번째 시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번에는 얼핏 봐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나이가 많이 어린 남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그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 비용으로 1억을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집 밖에서 남편의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두 분이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오겠다며 그분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냐며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어이가 없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피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통수에다가 잔소리를 해가며 같이 들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재빨리 대문 밖으로 나갔고,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려가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저는 그 남자를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 다 들은 그 남자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폭로하는 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앞에 있던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강자 씨가 더 안쓰럽기만 한데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껏 이혼을 하면서 받은 상처는 안중에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마음을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쓰지. 설사 정말 강자 씨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는 허물을 감싸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다 떠벌려서 나하고 뭐 하자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끝까지 결혼을 하신다고 하실 테니 아버님이 멈추시라고요. 아니, 나도 멈출 생각이 없는데. 네? 지금 제 말을 듣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결혼을 하시고 얼마 못 가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도 얼마 못 가 이혼하시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만하시죠. 더 듣고 있으려니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하네요. 난 또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건 줄 알았네. 그런 일이라면 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 역정을 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혼미했어요.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저는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 남자를 다시 한 번 더 만나보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 역시 왜 그런 일을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했냐며 저를 나무랄 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또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인데 모두 다 저를 나쁜 사람인 것 마냥 말하는 바람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외출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문을 쾅 하고 닫으시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어제 그 남자 만나서 무슨 소리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니랑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어요. 네가 왜? 어머니도 정신 좀 차리세요. 그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짓거리는 거야. 제가 뭘 몰라요? 어머니 지금껏 결혼하신 분 다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시잖아요. 결국엔 얼마 못 가서 또 위자료 받고 이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모를 줄 아셨어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위자료 받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으시잖아요. 얘가 누가 들을까봐 겁나는구나. 그럼 너 그동안 내가 진짜 그 집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꽃뱀이다 이거냐? 지금 시엠이 들어 꽃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제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꼭 돈을 들여서 결혼을 하셔야겠어요? 결혼을 안 하고도 충분히 지금처럼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하, 너는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돈 내오냐고 말해서 그러는구나. 돈이 아까워서. 에이, 더럽다 더러워. 그 돈 안 줘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일에 재뿌리지 마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왜곡해서 들으시고는 저에게 한바탕 퍼부으시더니 짐을 싸서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이제는 포기 상태인지 얼마 못 가 또 이혼하고 돌아올 테니 그냥 가만두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저도 이제는 모르겠다. 두 손 두 발에 다 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남편은 가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도통 일어나질 않았어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오지 않으면 자신과 연을 끊자는 소리인 줄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결혼식을 하기로 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먹을 음식으로 준비하느라 바빴고 방에는 식탁마다 예쁜 꽃과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눈을 흘기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어요. 차가 막혀서 그런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어요.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여전히 그 남자와 자녀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신이 나간 채로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저는 이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겨우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왔다 갔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씩씩거리며 남편이 힘이 빠지신 시어머니를 부축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 돈 어쩌냐?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발로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계셨고 저는 씩씩거리며 물을 마시고 화를 삭히고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긴 숨을 내쉬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우는 소리에 고함을 질렀어요. 그만 좀 해요.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사기당한 거 온 동네방네 다 떠들 셈이에요? 내가 억울해서 그런다, 억울해서. 이 썩을 것이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그러게 결혼하기 전에 뭘 믿고 돈을 왜 줘요? 이게 다 애미 저것 때문이야. 네? 네가 그놈한테 위자료를 받았으니 많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어머니가 잘못한 걸 왜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애미가 입 함부로 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안 그랬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놈한테 돈을 더 썩 줬겠어? 날더러 지금 힘들다고 돈 있으면 우선 먼저 좀 쓰자는데. 애미 때문에 위자료로 받은 돈이 있다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 사기꾼이 정말 어머니 돈 있다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냐? 그놈은 어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어머니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소개받았다는 그 자식이란 인간들도 다 돈 받고 일하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머니는 뭘 믿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놈이 사기꾼일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다 인과응보예요. 어머니가 하신 거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는 애초에 시어머니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몇 번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접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거기에 운이 나쁘게도 제가 중간에 끼인 것처럼 된 것이고 그 남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어차피 몇 달 뒤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 돌려받게 된다는 돈이라는 생각에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돈을 주다 보니 결국 한 푼도 남김없이 주고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마셨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그 남자에게 다 빼앗긴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고 알아놓으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구를 끼며 옆에 찰싹 붙어서는 시어머니의 돈으로 여행을 같이 다니며 즐긴 지인들은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자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내다시피 한 그 사람들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잃은 것은 둘째치고 믿었던 사람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정신을 도통 차리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남편은 언제까지 그러고 누워있을 거냐며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을 했고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 옆에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며칠 회사를 쉰 저는 더 이상 쉬기가 눈치가 보여 시어머니가 드실 죽을 차려놓고는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태우고 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냐며 안부차 전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산 시아버지가 자식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내일이 주말이니 집에 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게 잘한 행동인지 걱정이 되었어요. 퇴근을 한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에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괜한 자존심에 더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는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고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말없이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시던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시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이 동네에서는 살기 힘드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 역시 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지친 상태라 시어머니의 뜻대로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자신의 돈을 보고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살기 원하셨어요. 남편은 공단이 있는 도시형 시골로 집을 알아보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난 후 처음 몇 달 동안 시어머니는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겨우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린 그 사기꾼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사기꾼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나쁜 의도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어서 좋고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